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래서 잠시 나갔다 왔는데 지금 뒤에 보이는 게 고덕신도시 내에 그 에듀타운 있는 쪽에 호반 서밋 아파트 2차 그 부분이에요. 며칠 전에 사전 점검이 끝났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보이시죠? 3월 17일 날 상가 입찰을 한다고.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를 얼마를 받냐? 이제 내정가 대비 경쟁 입찰이니까 얼마를 받냐? 이게 제일 관건일 것 같은데, 그거를 좀 구조나 아니면 위치나 면적이나 이런 거를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듀타운 있는 쪽에 2단계죠. 2단계 쪽에 호반 서밋 아파트 2차 이번에 사전 점검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입찰을 하는데 3월 17일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짜를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늘이 12일이니까 조금만 더 검토해 봐주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리 진작에 제가 이거를 이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드렸으면 후반 2차 이 부분도 됐을 건데, 제가 이제 이거를 좀 늦게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사전점검 책자거든요. 이거는 대광 로제비앙부터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광 로제비앙 갖고 계신 분들 사전점검 하기 전에 잠깐 사무실에 들려서 이거 사전점검 책자 가져가시면 제가 좀 나눠드릴게요. 이게 A4 용지보다는 이 책자가 훨씬 더 나실 거예요. 이게 종목별로, 항목별로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두절미하고 일단은 상가 입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호반 서밋 2차가 단지 내 상가를 아직까지는 입찰을 안 시켰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3월 17일 날 단지 내 상가가 입찰을 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두 군데가 있죠. A동, 저 1동하고 2동하고. 1동은 정문 쪽인 거고 2동은 후문 쪽인 거고, 장단점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풀어 드릴까 싶어서 잠시 영상을 켰어요. 일단은 내가 입찰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일단은 블로그는 썼어요. 그래서 호반 서밋 2차 단지 내 상가 입찰한다라고 썼고요. 그리고 위치는 보시면은 고덕신도시의 이쪽 라인, 요 국제학교가 들어오고 이쪽 라인, 이쪽 라인이 괜찮은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저류지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이 조금 부촌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일단은 호반이라는 그 건설사가 평택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건설사, 전국에서도 알아주지만 그 중에 평택에서도 호반이 좀 알아주는 건설사,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괜찮은 아파트라고 생각하고요. 위치는 여기에요. 그리고 이제 상가로만 봤을 때는 뭐 이쪽 상가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은 단지 내 상가라는 거, 이런 근생 상가라든지 근상 상가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또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웬만치는 올라갔고, 그리고서는 5월달에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니까 이제 그 부분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풀어봐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인 거고, 잠시 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조감도는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 동이 있는 거고, 지금은 매매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가시니까 지금 매매건이나 이런 거는 좀 버겁고, 월세나 전세 이런 부분들은 계속 물건 접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는 임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 주시면은 대응해 드릴 수 있고요. 세대수는 766세대고요. 그리고 일반 분양은 414세대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군인 공제회에서 이제 가져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가 예전에 제가 알고 있었던 거는 군인 공조회에서도 단지 내 상가를 이렇게 손을 댔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입찰이 나오질 않았고 어느 부분만 나왔는데, 요번에 호반거 같은 경우에는 입찰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분양 공고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호반 서밋 2차 단지 내 상가 분양 공고를 나와 있고요. 그리고 소재지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호반 2차 단지 내 상가인 거고, 766세대 있고요. 단지 내 상가 총 13개 점포가 요번에 이제 내정가해서 경쟁 입찰로 들어가요. 그래서 단지 내 상가 1동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8개 호실이 나와 있고요. 전용 면적은 28.80 제곱미터예요.
전용 면적은 8.7평 정도가 돼요. 8.7평. 그렇게 되면 공인중개사들은 괜찮아요. 사무실이 8.7평 정도 되면 그래도 괜찮은데 다른 뭐 분식점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뭐 편의점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갖고는 모자르겠죠. 두 칸 정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예정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1호는 코너 자리다 보니까 3억대에 나와 있고, 나머지는 2억 5천, 2억 8천대에 나와 있어요. 내정가는 중요치 않아요. 왜냐면 이 내정가대로 그대로 경쟁 입찰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그대로 제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거는 그냥 내정가 받고자 하는 예정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동 같은 경우에는 5개 호실이 나와요. 5개 호실이 나오는데 이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이 면적을 봤을 때는 101호는 27.69 제곱미터예요. 평으로 따지면 8.3평, 8.4평 그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는 2, 3, 4, 5호는 여기가 그래도 10평대에 나오고 있어요. 10.2평 정도. 그러면 이 정도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8.7평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이게 일동이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은 이제 좀 잠시 해보고요. 분양가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이 103호가 제일 103호하고 102호하고 제일 좀 여기서는 비싸다고 보여지는 부분인 거고, 예정가는 말 그대로 예정가. 여기서 그러면 나는 얼마를 받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투자자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추산을 하셔야 되는 상황. 단지 내 상가들이 지금 뭐 220 받는 데도 있고요. 10평 기준으로 했을 때 280 받는 데도 있고, 정말 초창기 때 그 8억원 2차 같은 경우에는 코너 자리 101호 같은 경우는 320, 330까지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계약은 안 됐지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웬만치는 임차 가격 대비 내가 역순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이제 보증금하고 월세에서 역추산해서 내가 수익률을 따져보면 이 내정가 자체가 나오는데 그렇게 받아서는 낙찰을 받기는 어려우세요. 그래서 좀 수익률을 좀 작게 보면서 역추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내정가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입찰가를 쓰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다음 봐드릴게요. 입찰 방법은 점포별 일반 경쟁 입찰이에요. 1인 이상 유효한 입찰인 거고, 이게 이제 경쟁 입찰이라는 게 예정가 대비 높게 써야지 낙찰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고요. 입찰 자격은 19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낙찰 조건은 점포별 신청서를 접수해서 예정 가격 이상 최고 가격 응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입찰 일정은 등록은 3월 17일 날 하루에 이제 다 하거든요. 그래서 등록은 3월 17일 목요일 날 1시부터 2시 반까지 1시간 반 정도밖에 시간 여유는 없어요. 그때 이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1시간 동안 이제 입찰을 하고 그 다음에 3시 40분에 개찰을 하는 이제 그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입찰 보증금은 입찰 금액, 내정 금액, 예정 금액 아니고 내가 입찰할 금액.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1호를 제가 여기 예정 금액이 3억 692만 2천 원으로 나와 있어요. 예정 금액이. 근데 나는 입찰 금액을 5억대를 받을 거예요. 5억이라고 치면 그 5억에 대한 5억에 대한 5%를 이 납부 계좌에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군인 공제회 이 은행에다가. 이해하셨어요? 내가 입찰할 금액 거기에 대한 5%를 보증금으로, 입찰 보증금으로 내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입찰 신청 시 서류는 모든 서류는 1개월분에 하나인데요. 3개월도 아니고 1개월. 그리고 본인 신청 시에는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고요. 제3자 대리 신청 시에는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고 법인은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거의 개인이 하시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이런 서류가 좀 필요하니까 이런 서류를 좀 갖고 오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1개월 발행분.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1개월 발행분. 이게 이제 중요하니까 이거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입찰 시 필요 서류는 입찰서 일부. 이거는 이제 어차피 거기 가서 쓰는 거니까 현장에서 교부라고 써 있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대리인이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대리인이 안 오시는 부분들 많더라고요. 그리고 계약 시에 내가 낙찰이 됐고 그 계약 시에 필요 서류까지 갖고 오셔야지 가능하신 거잖아요. 그 하루에 다 하니까. 계약금, 원금, 원부 냈던 영수증, 그 다음에 본인 서류,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 한부. 이거는 아까 1개월이라고 그랬죠? 1개월 거 꼭 갖고 오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신청 등록 입찰 요령은 입찰자는 각 점포별로 입찰 마감 시간까지, 이 시간까지 금액의 5% 이상을 입찰자 성명 호수를 기재해서 명기해서 계좌 입금하고 구비 서류를 구비해서 현장에서 등록 절차를 마쳐야 되며, 대리 입찰자는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현장에서는 현금 수납을 안 해요. 계좌 이체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입찰을 희망하는 자는 당일 지정된 시간까지 입찰 장소에 입장하여서 투찰 시는 입찰서에 입찰 금액을 기재하고 본인 도장 날인한 후 봉투에 넣어서 그 입찰함에 넣고 그거를 갖고 계셔야 돼요. 입찰 보증금 납부는, 입찰 보증금은 아까 말씀드렸죠? 입찰 희망 금액, 내가 5억을 쓰면 5억에 대한 100분의 5% 이거를 납부하여야 하며, 희망 금액의 5% 미만은 개찰 후에 낙찰되어도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5억을 입찰을 썼는데 이거에 대한 5%가 아닌 4%만 넣어놨다. 그러면은 이거는 무효. 이해하셨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입찰 보증금 납부 계좌는 신한은행으로 하시면 되고, 입찰 보증금 입금 시 호수 및 입찰자의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뭐뭐뭐뭐 동, 몇 동에 누구,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2개 이상 호실에 대해서 입찰을 하려는 사람은 이렇게 각각 호실에 대해서 이제 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입찰 보증금 환불은 입찰일로부터 11일 내에 입찰 참가 신청서를 기재한 본인 명의 구자, 입찰 참가 신청서에 기재를 해요. 본인 명의, 그러니까 환불 통장, 그거를 이제 할 거니까 그럴 때 이제 환불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중요한 거 없어요. 낙찰자 결정 방법은 최고가, 응시자, 낙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혹시라도 6찰 점포 재입찰 후 미분양 점포 발생 시 사업 주체 임의로 수의 계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정 가격, 근데 이거는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거의 낙찰을 받지 않을까. 몇 개 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낙찰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계약 일시 장소는 이렇게 18일 날 이제 계약을 하면 되는 거고, 분양대금 납부는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입찰시 주의사항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제 블로그에 올려드렸으니까 이거는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면을 한번 봐드릴게요. 이게 도면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린생활 1번이니까 정문 쪽에 그 도면인 거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상가 1동이거든요. 1동, 2동, 3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정문 쪽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는 4m, 여기가 4m 다 통일인 것 같아요. 4m 정도 되고, 이게 전용 면적이 8.2평 정도 돼요. 전용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뭐 편의점이 되든 이게 편의점이 되든 그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요즘에는 편의점이 정문을 끼고 있다 그래서 편의점이 꼭 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게 편의점이 될지는 저희도 이제 잘 모르는 상황인 거죠. 왜냐면 잔금을 빨리 치르는 게 편의점이 빨라져요. 왜냐면 그 담배권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기를 갖고 있는데 이게 잔금을 빨리 치렀어요. 그러면 이게 편의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웬만해서는 일로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편의점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 많은데, 편의점 주로, 그 다음에 부동산 주로, 그 다음에 커피 전문점 주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는 다 저기 할 것 같고요. 일단은 2층이 없어요. 2층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런 데 들어오면은 항상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그 태권도 도장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권도 도장 같은 경우가 이쪽으로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근생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쪽이 태권도 도장이나 피아노 학원은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8개 좀 저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걸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이동 그 저 후문 쪽에 있는 거 이렇게 봤을 때 1번부터 5번까지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앞에가 그 이주자택지 점포주택 그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가 이제 근생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맞상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부동산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은 뭐 분식집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내정가가 문제겠죠. 이 분식집이라는 부분들을 내정가 했을 때 역주산 했을 때 임대가 그거를 잘 해준다고 한다면 이제 뭐 부동산도 괜찮지만 식당 음식점 같은 경우도 충분히 괜찮고 뭐 커피 전문점도 이쪽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면적이 그래도 조금 더 낮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면적 잠깐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면적이 좀 괜찮아서 이쪽도 괜찮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뭐 정면도인 거고 앞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거는 우측면도인 거고 이거는 그닥 뭐 저기 할 건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배면도인 거고 이거는 근린 이 시설의 정면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문에 있는 게 이게 더 이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 찍은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정면에 있는 그 1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호부터 이제 8호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경비실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완충 녹지가 있어서 보행자 쪽하고는 거리감이 좀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게 한 칸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리고 여기는 후문 쪽에 이동 쪽에 이제 상가 이쪽에 단지 내니까 단지 내 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웬만치는 5월에 입주하다 보니까 조성은 다 해놓으셨고 그리고 저는 이 도로를 이렇게 가서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근생 부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행자 도로도 한 8m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펜스를 쳐놨는데 이 펜스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면 앞에 그 일동 같은 경우가 광고성이 굉장히 좋고 그런데 광고성은 좋은데 좀 와닿을 수 있는 그 입지가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동의 상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도 좀 전면도 넓고 이 펜스가 아마 여기 보니까는 이제 화단을 조성을 해놨는데 이 펜스는 없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 뒷상가도 괜찮다라고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왜냐면 맞상가예요. 여기가 이제 상가가 있고 이쪽에는 점포주택이나 근생이 있기 때문에 맞상가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쪽에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차가 돌아다니질 않겠죠. 보행자 도로니까. 그렇게 되면 음식 문화가 이쪽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음식점을 하고 싶으신 분들, 뭐 치킨집이나 이런 거를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가 자체가 너무 작으니까 이 앞에 전면에 반대편에 이 상가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다 음식점으로 깔릴 것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식점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맞는 거죠. 이쪽이 이제 먹자 상권이 형성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정가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역추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세요. 내가 임대료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거 대비 수익률을 얼마를 볼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역추산을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위치가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동보다는 2동이 더 낫다라고 봐요. 그리고 1동은 지금 8개 정도가 있지만 2동 같은 경우에는 그닥 호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가 봐도 1동을 많이들 선호하시거든요. 근데
이동을 좀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저기 하는 거는 이 앞에 펜스가 어떻게 될지 이제 그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만약에 펜스가 있다고 한다면 이 상황은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쪽문이 있어. 그러면은 그건 또 괜찮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한 번 더 제가 전화 드려서 물어볼게요. 물어보고 펜스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성이 될 건지를 한번 봐야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규제가 있고 한 상황인 건데 잠시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DSR 적용이나 이런 부분들, 대출 부분들 그것도 한 번 더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웬만치 단지 내상가에 대해서 풀어드렸는데 어떠셨어요? 괜찮지 않았나요? 제가 내정가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입찰가나 이런 부분들은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서로 어쨌든 간에 이거는 경쟁 입찰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일동 같은 경우에는 뒤에 뒷문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뒤에서 주차를 하고 나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한다면 돌아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일동에는 뒷문이 다 있었고요. 이동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없었던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는 못 봤어요. 이게 펜스가 쳐져 있고 굉장히 거리가 멀리 있었기 때문에 뒷문에 대한 부분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일동은 뒷문하고 앞문하고 다 있고 이 광고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괜찮고 접근성이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고 이동은 뒷문이 있는지는 확인은 못했지만 앞에 이주자택지 점포주택 그 부분하고 근생하고 같이 맞상가다 보니까 음식 문화나 먹자상권은 그쪽으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그 뒤에 펜스가 쳐져 있고 그러면은 안 되는 부분인데 후문이라도 쪽문이라도 있어 줬으면 그래도 형성을 시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입찰가를 정말 모르겠다 하면 역주사 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상가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괜찮은 것 같고 주택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니까 잠시 이런 쪽으로 수익형으로 눈을 돌리셨다가 나중에 이제 주택 부분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윤 정부가 이제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윤 정부에서 이 부동산을 어떻게 풀어줄지가 제일 관건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천천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떻게 제가 정리를 잘 해드렸나요? 정리를 잘 해드렸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그 네이버 밴드에 제가 부동산 다이어리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계속 물건도 올려주고 거기서 이제 계약건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좋은 물건을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이버 밴드에 부동산 다이어리 거기 승인 이제 들어오시면 제가 승인을 내드릴 거고 카카오 뷰 거기에 부동산 다이어리 채널 설정해 주시면 거기서도 이제 제가 좀 좋은 소식들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이제 채널 좀 추가해 주시고요. 어떻게 정리가 잘 됐나요? 그러면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